부모님이 어떤 배경인지 좀 살펴보자면 아버지가 해병대 장교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어머. 엄마는 그래서 엘리트 집안에서 성장을 해서 예? 명문 여대를 나오셨대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분은 선을 봐서 그 결혼을 하셨대요. 네. 그런데 이제 선을 볼 때 사관학교 출신이고 어머니는 뭐 소위 이제 명문대 명문 여대 출신이고. 출신이고 꿈을 이뤄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높이 올라가지 못하고 예편을 일찍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직사회가 일찍 끝나니까 꿈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부부 사이가 안 좋아졌고요. 어머니가 쓴 일기도 있는데요. 그 일기에 보면 남편에 대한 표현이 악의 세력, 아이고. 양의 탈을 쓴 이리 이런 표현도 발견돼요. 야, 그럼 이제 남편한테 걸었던 꿈과 기대가 고스란히 박군한테로 간 거네요. 그러네요. 큰아들은 뭐 온순하지가 않았고 둘째는 표현을 못하는 친구이다 보니까 그 남편에게 이루지 못한 꿈을 이 둘째를 통해 가지고 이뤄보겠다 이런 태도였던 것으로 보이죠. 뭔가 딱 이제 영조와 사도세자와 같은,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컴플렉스를 채우기 위해서 아들을 이용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사도세자가 뭐 광기를 부리잖아요. 약간 이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특히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가족들에게 군대에서의 지휘관, 상관 같은 이러한 이제 모습과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집안에 먼지 한 톨이라도 보이면 아버지는 명령조로 왜 이렇게 더러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좋아하시는 반찬이 있으면 아내에게 직접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레시피를 적어줄 정도로 그대로 만들어 오라고. 꼼꼼하고, 예, 아주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이셨다고 해요. 저희 아버지도 평생 해병대에 계셨던 분인데 집에서는 이제 집안일 거의 다 하시고 대단히 이제 신사적인 모습이셨는데 뭐 개별적인 각자의 차이가 있죠. 엄마가 그 남편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아이들한테 더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그리고 하고. 뭐 다 크면 우리가 반항을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맞아요.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보통은 부모님들 보면 한 분이 엄하시고 막 혼내는 캐릭터라면 한 분은 다시 와가지고 아유 그렇지. 숨쉴 틈이 있어야죠. 아빠가 기대가 하는 게 많아서 그래 이런 식으로 선역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쪽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악역 역할을 맡으신 거네. 저희 집 같은 경우에 뭐 웃는 일도 거의 없고 뭐 대화도 거의 없고 다른 집에 보면은 자식이 좀 공부를 못해도 나쁜 짓 안 하고 성실하게 살면은 잘한다 그렇게 인정해주고 이쁘게 해주잖아요. 근데 저희는 뭐 부모라고 한없이 봐주는 줄 아느냐 뭐 자식이 부모 바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부모도 자식한테 해줄 게 없다. 뭐 자식과 부모도 기브앤테이크와의 관계다라는 거를 항상 강조를 했기 때문에 기브앤테이크요? 어떻게 자식한테 저렇게 기브앤테이크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키워주는 대신 너희들도 내 기대에 부응하는 뭔가를 보여줘라. 뭐 거래 관계도 아니고. 근데 이게 부모는 맹목적으로 사랑을 주고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조건이 있네요. 이 부모님들은 아마도 굉장히 그 조건을 철저히 따지면서 사랑을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성적이 잘 나오면 안아주고 성적이 떨어지면 네. 혼내고 이런 식으로 사실 그 부모의 사랑하면 약간 헌신적인 사랑 뭐 이런 거잖아요. 그냥 아낌없이 주는 약간 이런 건데 완전 좀 다르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대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 이런 생각을 갖기가 어렵겠죠? 애착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된 사람들은 자존감도 낮고 맞아요. 사람들과 네. 신뢰관계 갖기도 어렵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적어도 지금 박군이랑 그 박군 형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은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때 심정을 이제 스스로 표현하기를 박군이 방에 갇힌 죄수 신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들어간 건데요? 이 은둔한다는 것 자체가 외부인한테 소극적으로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라는 SOS였다 사실상으로는. 근데 그 방에 앉아 있다고 어떻게 봐달라는다고 세상이 어떻게 알까요? 그 생각도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부모는 그 아들의 SOS 절박한 구조 요청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요. 이 박군 입장에서는 아마도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6일 동안 SOS를 보냈을 거예요. 내 맘 좀 알아달라고 그렇죠. 부모한테. 박군이 6일간의 심경을 담은 글을 저희가 입수했거든요. 네. 나는 화장실을 갈 수 없다. 부모님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참을 수 없다. 직접 보는 건 물론 발소리, 목소리, 인기척이 느껴지는 것도 숨이 막힌다. 부모님의 잔인한 침묵과 무관심은 지독하다. 차라리 나를 불러다 야단이라도 쳐라. 한 집에 강아지가 죽어가도 아니 조금 아파도 걱정하는 게 사람 마음인데 아버지는 내 인사도 안 받아주고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고 있다. 먼저 다가가지는 못해도 부모님이 다가와 주기를 바라긴 했네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한 번은 그 사이에 방 밖으로 나갔다가 예상 못하고 아버지를 마주쳤었나 봐요. 박군은 당시에 네, 당시에. 경기도 과천시 중앙공원에서 발견된 토막난 시신. 세상에 어떻게 이런 범행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1일 부부를 토막살해 쓰레기장에 버린 엽기적인 살인 사건의 용의자는 다름 아닌 대학생 아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친 부모님이란 생각이 안 들었고 제 인생을 해코지하고 저를 못 살게 굴고 저를 인격적으로 계속 모욕을 가하고 멸시가해서 저를 사회적 의지를 박탈하고 인격을 완전 파멸시켰다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 박군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게 있는데요. 박군은 당시에 네, 당시에. 지속적인 학대로 부모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무기력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먼저 나설 수는 없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아버지가 날 때리고 구박하는 건 그럴 수도 있어요. 때리고 나서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 한마디만 했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이 박군이 한 얘기인 거죠? 폭력적인 언어뿐만 아니라 실제로 때렸다는 거잖아요. 일종의 이제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부모님은. 무엇보다 같이 자란 형이 아동학대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어요. 그 박군이 제대 직전에 쓴 일기가 있는데요. 그 일기의 기록을 보면 유치원 다닐 때는 시계 보는 법을 배울 때도 맞으면서 배웠고 초등학생 때는 운동화끈 혹은 리본을 못 묶는다고 또 맞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초등학교 때 사소한 것까지 기억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상처가 차곡차곡 쌓였다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부모가 이 지금 둘째 아들을 부를 때 빠가, 거지, 떨거지, 무지랭이, 싹수, 노란 쌍퉁머리, 군뱅이. 뭐예요? 아니 아들을 그렇게 불렀다고요? 아 이거는 저 장난으로라도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 친구한테 들어도 굉장히 기분 나쁠 말을 부모한테 들었다고 하면 참.
그리고 박군이 명문대생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명문대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칭찬한 것이 아니고 네가 그것 말고 볼 게 뭐 있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다는 명문대를 거예요.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뭔가 성취를 이뤘다면 칭찬해줘. 칭찬을 해줘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잘하고 성취한 것마저도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도구로 평생 트라우마가 남는 그러한 이제 말들의 연속이었던 거예요.